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의한 제조업의 남자 이제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을 주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점차 완성도 있게 해나가고 있는데, 대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은 중소제조업의 종말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라는 건데,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재를 이동시키는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업계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아틀라스가 일을 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로봇이 넣다가 보면은 이렇게 한번 잘못 넣습니다. 잘못 넣었다가 그거를 교정을 하고 다시 제대로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봇이 굉장히 느리고 아직 사람을 따라오려면 늦었는데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전문가들이 위협적이라고 본 이유가 실수를 하고 로봇이 자체적으로 교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즉 로봇이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겠다,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충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계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발전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의 역량을 넘어섰을 때는 절대 사람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고요. 이 로봇을 만든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전에 이미 시중에 스팟이라는 로봇 개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기능이 많다고 해요. 산업 현장 업무가 잘 진행되는지 체크도 가능하고, 이제 광고 영상을 보면은 얘가 막 스캔을 해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도 막 확인을 합니다. 사람보다 조금 더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로 체크를 잘 하고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8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현장 관리자보다 현장의 업무 진행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사람보다 싼 거거든요. 대기업의 제조 현장의 현장 관리자 연봉 1억 넘죠 요새.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 로봇이 아직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한 400대 정도가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당 가격이 세니까 400대만 팔아도 바로 이제 수백억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운영 비용이 훨씬 크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 정도의 뛰어난 훌륭한 로봇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고급 인재들, 뛰어난 석학들이 필요할 거고 연봉이 높겠죠.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을 910억 정도 냈는데 순손실이 무려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AI 로봇을 생산하려면 당연히 어떤 고급 인력도 필요하지만 또 엄청 좋은 컴퓨터도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사실 저희도 이제 AI 개발 좀 가속화하려고 내년에 3천만 원짜리 컴퓨터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AI 개발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컴퓨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하죠. 물론 제조업에 설비로 몇 천만 원, 억대 투자를 하는 제조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꽤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큰 고민을 하고 투자하는 거고요.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MIT 교수 출신이 마크 레이버트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기술은 굉장히 있지만 사실 돈은 못 버는, 매출은 크지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회사였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게 준 어떤 비전 때문에 구글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었다고 해요. 구글은 누구나 아실 거고, 소프트뱅크는 쿠팡에 투자를 했던 굉장히 큰 이 전 세계적인 투자업계 굉장히 큰 손이고요. 이 소프트뱅크도 거쳐서 결국은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는데, 사실 이 구글이나 소프트뱅크가 결국 기업을 내놓게 된 이유가 로봇을 사용해서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보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소프트뱅크에서는 큰 시너지를 보지 못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 인수그룹이 무려 1조 5천억 원 가치의 지분을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이게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전체 지분의 80%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현대자동차가 왜 샀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제조 현장을 자동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근로자, 우리 사람이 일하는 것들을 로봇으로 변경하기 위함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공장이라는 게 결국은 점점 스마트화 될 건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제조 현장에만
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현장에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공장에 모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틀라스의 무서움은 실수를 수정하는 데 있다라고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율화 공장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어떤 설비는 사실은 자동화 공장이었어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를 기계가 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설비 같은 걸로 대체를 하는 게 자동화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자동화 공장의 한계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을 하지가 못해요.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데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완전한 자동화 공장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생기니까 공장이 결국 올 스탑 되더라. 거기서 오는 손해가 엄청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처럼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수를 수정하는 거 보니까 자율화 공장을 드디어 도입할 수 있겠다. 자율화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기존까지 제공하던 어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틀라스의 목표 가격이 한 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억이 이게 비싸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지치지 않고 밤새 일할 수 있겠죠. 2억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대기업 입장에서는 싼 거라고 봅니다. 뭐 어지간한 현장 관리자, 현장 작업자 요새 연봉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서 돈도 많고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이 로봇을 도입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겠다. 내가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근데 이게 중소기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하기 힘든 그런 좀 작은 시장의 파일을 먹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중소기업에 시키는 이유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중소기업의 가성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미래에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설비를 작동을 할 때도 사람이 이거를 가가지고 원래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얘는 이 로봇과 설비는 앞으로는 데이터 통신으로 명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작업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오는 품질 관리나 이슈 이런 것들도 사람이 확인하는 것보다 데이터 통신으로 확인을 받으면 이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이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또 미래 아니냐. 이 로봇 회사하고 이 설비 회사하고 어떤 협약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실제 이게 도입이 되려면 좀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사람처럼 작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다. 아무리 좋은 설비를 써도 불량이 나오고 하는데 이걸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비교하실 수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로봇이 좋아도 결국은 이 우리 제조업의 중요한 건 품질인데, 사람만큼 그렇게 이거를 갈고 닦아가지고 품질을 만들 수 있겠느냐. 결국 설비를 잘 동작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아까 아틀라스 보니까 막 실수하고 하던데 그런 고도의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미 저희 같은 코딩 업계, 영상 마케팅 업계, 이미지 생산 업계 이런 데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이런 AI 이미지로 만든 광고, 혹은 광고 영상 같은 것도 TV에서 많이 보실 수도 있고, 또 코딩 같은 경우도 AI로 코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클라이언트의 인식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희한테 내가 500만 원의 의뢰를 할게.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해. 그 다음에 AI가 나왔을 때 이제 느낌은, AI가 했으니까 너네가 이 정도 조건만 맞추면 돼. 대신에 5만 원에 해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사람이 해서 500만 원이 돼야 되는 일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 가격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너네가 나중에 리터치 조금만 하면 10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어떤 제작이 가능한, AI가 도입되어서 능동적인 제작이 가능한 툴이 생기면은 기존의 업계는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인데,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괴만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딩 업계, 우리가 솔루션들을 공급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절대 이거를 1,000만 원에 개발할 수 없는 것들을 요즘은 1,000만 원에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실제로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 툴이 제공하는 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AI 로봇이 제공하는 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조금 리터치해서 낼 수 있다면 그 단가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 나쁜 거 아니지 않냐. 인건비가 줄어들고 우리가 기계를 써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좋은 거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땐 영업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내가 예전에는 한 건으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건수가 200만 원 됐으면 5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력이 5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어떤 툴의 도입은 굉장히 중소기업 업계를 파괴적으로 혁신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거래뿐만 아니고 회사의 역량도 더 커질 거예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이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사실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해서 업무 영상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어떤 인적 자원 정보나 품질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누가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공정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AI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AI를 학습시키고 결국 우리 회사의 업무에 점점 개선이 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고객 CRM 관리, 고객 관리 같은 경우도 요즘은 AI 모델을 통해서 내부 CS 직원을 좀 줄이고 AI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불편함이 있지만은 굉장히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챗GPT로 그냥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AI 내가 잘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개발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미팅 가면 저한테 챗GPT 써보세요. 저는 챗GPT로 막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정보지원 사업도 챗GPT로 쓰면은 잘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거 학습시키는 사람인데,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사람인데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저한테 뭐 아는 척을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중소기업 그냥 챗GPT로 물어보고 하는 정도가 지금 이미 되게 뒤처졌다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즉 우리가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이 저는 중소기업을 굉장히 좀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우리가 로봇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잘 쓰려면 결국은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로봇이 사람의 말을 사람처럼 알아듣고 공정을 할 수 있는 날은 사실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왜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그 AI가 이 사물이나 도면을 인식하는 이런 비전 기술이라든지 문자를 인식하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문제는 맥락을 그렇게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챗GPT 여러분이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되게 디테일한 전문적인 영역, 특히 우리 회사에서 쓰는 용어를 하면 그거를 못 알아들을 때가 굉장히 많고, 결국은 우리 내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지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자유로운 솔루션을 사용하려면 결국 회사의 정보도 데이터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자율화 공장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고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이 중소기업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말씀드려봤고, 이 여파를 먼저 제가 맞아본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실 되게 빨리 맞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맞아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한번 여러분께 좀 경고 아닌 경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자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